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부는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이 중에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 해외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보았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익 중 의무 적립금을 70%를 제외하면 64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 도합 95억 달러 내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 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 액수조차도 가용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입니다.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뺏으지는 않겠죠. 국민은 요구합니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 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라고 강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의 혈세와 노후 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관세 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뉴욕 시장에 무슬림 출신 30대 만다니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집권 2기를 맡고 있는 트럼프 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트럼프를 따르지 않고 만다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민심을 얻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정부 여당 측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민생은 무엇이 중요한가?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매일마다 폐업이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책, 수년간 청년층 쉬었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 관세 협상 이후 환율 급등으로 실험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산업 정책, 돈을 모아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속세, 과다한 상속 증여세, 세제 정상화 대책, 정년 연장 문제, 국민연금 개편 문제, 외국인의 의료 쇼핑 개선 문제, 허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